유리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반려가족과에서 만약에 이제 향후에 뭐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도 가족과 밑에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진다면 진료, 사양관리, 입양상담, 구조, 포획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어떤 조직은 또 동물보호센터 조직은 필요하지 않겠나 한번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사업 구조는 뭐 한다 그러면 중국 특경 동물보호센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유실 유기동물 구조 포획 같은 기본 사업에다가 장기적으로 인식 개선 사업들 그죠? 그리고 반려동물의 교육이라든가 또 취약계층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화한다면 뭐 특화적인 부분을 본다면 사업 모델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관련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려동물 양육 취약계층 반은 뭐 병원 관련 비용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지 관리 반려동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기타 공공시설 필요성 부분이고요. 보시면 공공용 반려동물 기반시설 운영 사례입니다. 잠깐 보시면 담양군에 있는 반려동물 병원하고 뭐 그다음에 반려동물 장묘시설입니다. 오수 펫추모공원인데 뭐 요거는 이제 담양군에 직영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그 오수 펫추모공원이라서 요거는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전 반려동물고 요거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오산에 있는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요거는 지금 민간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위탁 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 반려동물을 꼭 해야 되는 보다는 민간에서 해도 큰 그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이러한 그 향후에 하나 저희들이 하면서 좀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한백산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도 화성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번에 군포시가 들어와서 7개시가 들어와 있는데요. 다들 이 화장 시설을 이제 설립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들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있기는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반려동물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한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화성시가 땅이 넓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동탄이 개발되고 서쪽이 이제 개발되면 점차적으로 개발될 땅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 이런 화장시설 동물 관련 화장시설들도 우리가 선점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자리를 잡지 않으면 향후에 이 부분도 어떤 설립하기 위해 또 많은 민원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좀 미리미리 한번 우리가 앞서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반려견 놀이터인데요. 이런 부분도 반려동물 복지 확대가 주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대전 동물 반려동물 같은 걸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단지 이제 이런 것들이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의 갈등, 뭐 동물 복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예산을 왜 반려인들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반려인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느냐 이런 갈등들 사회적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대전도 가보면 외곽에 잘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뭐 이렇게 일반인들을 위한 어떤 공원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도 동물을 맡겨놓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우리가 화성시에서 만약 이걸 한다면 이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으로는 이 동물보호센터와 인근의 그 반려동물 놀이터 이런 거를 만들면서 그 인근에다가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동선을 구분해서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 휴식 공간을 같이 좀 이렇게 만든다면 그냥 일반인들은 가서 거기서 공원에서 얼마든지 놀고 또 이쪽에 반려인들은 또 이쪽에 가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저런 갈등을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뭐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성하면서 참고 문헌이고요. 지금까지 좀 저희들이 최종 보고까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최종 보고는 합니다만 또 의견들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좀 남은 기간 동안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철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뒤늦게 참석하신 분 계신데요. 부천대학교 반려동물과 김현주 학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종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양동물보호센터에서 그 진료를 하고 있는 수의사 장성웅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지금 사실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보완을 드리면 자연사 비율이 34%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자연사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 들어와 있는지 예, 실상은 그렇지 않아서 집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이게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입장에서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21년도부터 그 남양동물보호센터에서 이제 수의학적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상주는 하고 있지만 매일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상태도 보고 이제 주사도 놓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진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비해서 22년도에 입양률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경향이 점점 이제 입양률이 뭐 물론 입양률과 이제 그의 격차는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 입양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안락사는 어떻게 진행이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면 안락사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안락사 방법이 아니라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게 이제 왜 이게 그 자연사 안락사 비중이 민간에서 많이 높아지냐면 그게 한두 당 이렇게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계속 이렇게 동물을 데리고 있으면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달인가 지나면 이제 안락사도록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직영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비용 때문에 이제 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는 안락사 자연사 비중이 높아지기서 그래서 직영을 하는 쪽과 민간에서 직영이 좀 더 비율이 낮다고 그렇게 예, 제 생각에는 지금 화성시의 그 지역적 특색을 좀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이나 이런 데는 좀 실외 사육견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강아지들이나 아니면 큰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이 아니고 유기란 거는 이제 가져다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기견이라기보다는 이제 유실견이나 아니면 이제 들깨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안락사 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이제 늘어날 텐데 개체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극단적으로 직영하면 안락사를 절대 안 시킨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걸 계속 있을 수는 없겠죠. 예, 그런 이제 단지 그거를 이제 민간에서 하게 되면 비용 문제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뭐 좀 다른 비유 같습니다만 우리가 저기 회 먹으러 가면 자연산 광어 5kg짜리 이건 다 자연산이라고 하는 이유가 양식은 그걸 그렇게 많이 키우면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빨리빨리 내보내듯이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데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기간을 좀 더 늘리거나 해서 가능하면 돈은 좀 더 들더라도 안락사 쪽 보다가는 입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기회를 시간을 좀 벌어준다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산책을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산책을 시키고 이런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입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들깨나 아니면 이제 좀 데리고 있기 부담스러운 그 대형견들이 문제인데요.
그런 애들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공격성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애들 비율이 높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형견과 대형견을 좀 나눠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더 이제 좀 정확한 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가 그 어차피 나중에는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데 저도 찬성이긴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남양동물보호센터에서 굉장히 그 보호센터보다는 이제 그 강아지들 들어온 애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추후에 직영으로 하더라도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푸시. 네, 안녕하세요. 이영란입니다. 마지막 최종 영역 보고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2차 때도 중간 보고회 때도 죄송합니다. 질문을 했었는데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좀 첨가를 하면 직영으로 전환을 하려고 저희가 이런 이제 영역을 준비를 해가지고 최종 영역 보고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직영 동물 보호센터를 우리가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략 한 달 정도 지나면 안락사를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민간 위탁돼 있거나 이런 시설에서요. 안락사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비용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직영 센터를 만들면 안락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 바람이지만 제 개인 바람으로 이게 하성시 전체가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반대되는 경우가 저희 하성시는 입양이나 기증 이런 게 다른 지자체하고 좀 약간 이제 상황이 반대되게 이제 조사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입양을 홍보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한 가지가 이제 그거를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하성시 권역별 길고양이 중성화 이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저희 반려가족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꾸준히 올라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질문을 했던 것도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면 TNR 사업을 했을 때 포획하고 방사하고 이제 수술하고 제자리 방사를 했을 때 이런 거가 좀 잘 지켜줄 수 있게 해달라 그거를 당부를 드렸었고요. 또 이제 직영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이런 관리면이나 이런 게 월등히 좀 더 민간에서 했을 때보다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건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면 이거는 사람하고 공존을 해 나가기 위하여 개체수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합니다. 그러면 중성화를 하면 순화되고 인간하고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려면 이제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급식소 설치 사업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 하성시 이제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중성화 이후에 우리가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이 너무 미진하게 돼 있었다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한도 조금 이렇게 이것만 할 게 아니라 하성시 전체에서 중성화 TNR 사업을 했을 때 골고루 어느 정도는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보다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숫자를 늘릴 수는 없어요.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로. 그러면 제가 전에도 뭐 천안도 좀 잘 돼 있고 뭐 안산도 잘 돼 있고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개인적으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자체나 잘 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딱 이런 표현을 하면 좀 뭐하지만 너무 기본적으로 이렇게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면 이 영역 싸움이나 이런 애들이 그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밀립니다. 밀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개체수를 조절을 해가지고 중상화 사업을 했으면 급식소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야 얘네들이 개체가 영역 싸움 했을 때 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직영 센터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민간에서 이렇게 위탁 운영이 되고 있을 때 지금 남양보호센터가 뭐 잘못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민간에서 하다 보면 좀 뭐랄까요, 수익도 내야 되고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열악할 수밖에 없고 현재 뭐 컨테이너로 막 이렇게 막 위에 덮어갖고 하고 하면 어런 거기에 있는 거의 이제 개나 강아지들이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거의 주된 동물이 두 종류가 거의 많은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막 냄새도 나고 이걸 많은 두수를 우리가 그거를 해가지고 보호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걸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작년에 100억 정도 듭니다 하니까 우리 경환이 의원님들이 허걱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지금 98억 정도로 예산 추계가 비용 추계를 뽑아갖고 오셨는데 이렇게 많은 시의 지자체 예산이 우리가 투여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잘 해가지고 잘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위원 이병문입니다. 위영란 의원님 말씀 지금 듣고 조금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으니까 저는 직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양보호소 여기 수의사님 오셨지만 지난번에 9월 달에만 해도 두 아이를 입양 신청을 했는데 두 아이 다 데려간다면 그날 아침에 자연사했다고 못 갔어요. 동네 제가 추천한 분이 있어서 왜 강아지 사지 말고 보호소 가면은 얼마든지 불쌍한 아이들 많으니까 입양을 하십시다 해서 이왕이면 또 어린아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데려간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자연사했다고 문자가 오고 또 하나에는 9월 3일 날 해서 9월 13일까지가 공고기간인데 9월 9일인가가 4일 뒤 입양 가능까지도 봤어요. 그래서 13일 기다렸다 14일 날 간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4일 후 입양 가능하다고 한 전에 이미 8일 날 자연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실 분이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입양 안 한다 그러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남양보호소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뭐 같은 날 하필 우리가 원했던 애들이 더 자연사 될 수는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인원도 많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환경도 좋아지니까 훨씬 지금보다는 그 아이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뭐 안락사 비율이라든가 모든 게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정말 100% 200% 직영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마당개라든가 그 저기 직영을 하더라도 그 고양이 TNR이 신청하면 전부 다 예산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가 봐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하니까 수시로 전화 와서 신청만 하면 벌써 예산이 저기 신청이 다 끝났어요. 근데 고양이는 두 달에 한 번씩 또 새끼를 계속 나니까 금방 개체 수가 뭐 한 2마리였다가 뭐 8마리 때 10마리 너무 많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볼 때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의원님들 그 TNR이라든가 마당개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화성시가 특례시로 돼서 지금 이렇게 커지는데 그에 비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도 아까 100억에서 뭐 98억 2억 깎고 왔으니까 의원님 그래도 2억 깎아줬다는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일단 할 때 제대로 완벽하게 시설도 갖추고 또 아이들 개체수 안 늘으려면 예산을 좀 거기다 좀 많이 좀 주셔서
개체수 안 늘려요. 보호소 아무리 크게 잘 져도요. 애들 많이 늘어나면 또 한계가 또 금방 또 꽉 차요. 그러니까 그 지금 예산안 한도 내에서 애들을 잘 관리하려면 개체수를 안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 마침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TNR이라든가 마당개 그런 수술하는 예산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애들이 안 늘어나야 돼요. 이거 지금 보호소 시설 뭐 아무리 직영으로 해서 100억 들여서 지어놔도 애들이 이 숫자에서 1000마리, 10,000마리 늘어나면 그건 똑같이 지금 또 어려움이 처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지금 얘기하신 급식소 문제는 반려가족과에서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애들 어떤 지자체에서는 급식소를 아예 워낙 애들이 많으니까 한다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땐 이것도 아마 예산 문제라 아마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것도 꼭 필요한 얘기예요. 급식소가 있으면 사람들 쓰레기를 뒤지지 않거든요. 쓰레기를 뒤지고 자꾸 배가 고파서 그거를 먹고 쓰레기 봉투를 뜯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고양이를 싫어하는 거니까 이왕 이번에 직영보호소 예산 하시는 길에 조금 더 많이 하셔서 급식소도 좀 많이 하고 TNR 예산도 좀 많이 주시고 그렇게 좀 하면 이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조금 더 잘해주겠죠. 아무래도 있는 집 강에서 인심 난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 애들 수술을 안 하거나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죠. 지금도 엄청 많아요. 신청자가. 근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대요. 그 애들이 뭐 10마리, 100마리 늘어나는 거는 뭐 순식간이거든요. 저 혼자 너무 얘기를 길게 할 얘기는 정말 엄청 많은데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만 줄이니까 우선 다른 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실 거고 저는 담당 위원장님도 오시고 장철규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잠깐 뭐 몇 가지 궁금한 거라든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 이병분 위원님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있는 동물들을 관리하기보다는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이 번식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부모견이 얼마 정도를 1년에 생산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그건 사실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 입양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입양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입양을 해줘야 되고 분양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펫샵이나 이런 데서 보면 되게 예쁘게 꾸며놓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입양을 해가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저희 화성시에서는 물론 뭐 이런 것도 이런 데 투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반려가족을 하나를 입양했을 때 이 개나 고양이의 생애 주기가 어떻게 되고 이 하나를 내가 같이 가지고 갈 때 내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드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그거를 감수할 수 있을 때 입양을 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유튜버나 이런 데 보면 그 잠깐 아주 짧은 짤로 예쁘고 행복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만 보고 데리고 가요. 근데 사실 본인들의 경제 여건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병원 한번 데리고 가면 우리 사람들의 몇 배의 비용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이런데 이런 용역보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시민들이 입양을 해갈 때 준비를 다 하고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양 자체도 보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여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잠깐 산에를 갔지만 개들이 드글드글해요.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누군가가 먹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등산객들이 오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도 섬뜩하기도 하지만 이게 다 지금 우리 인간이 그 동물들을 그렇게 지금 만들고 방치하는 거거든요. 잠깐의 그 아주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잠깐의 즐거움을 그 느끼기 위해서 책임지지 못할 행위들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입양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뭐 이번에 사고도 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본적인 게 책임질 수 없는데 데려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물론 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상황이 발생된 것은 발생된 것대로 사실은 정리를 하고 체계적인 계획도 꾸려야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해야 될 게 책임질 수 없으면 같이 하지 시작을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그거를 좀 우리가 먼저 많이 좀 홍보를 하고 반려가족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면 그 본인의 고통이나 그거를 경제적이든 심리적인 거를 다 감내할 수 있는 분들에게 입양을 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뭐 제가 좀 우리 화성 씨는 그 입양 이제 만약에 그 직영 보호소가 생기면 입양을 할 때 뭐 우리 과장님 하시면 지금도 입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양 조건이라든지 그 상황을 파악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건 파악하시나요? 네, 파악하고 또 교육받도록 돼 있고 서약서까지 다 작성한 다음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분양할 때는 다 그 칩 인식표 투입해서 하고 다 중성화 수술해서 보내나요? 그 입양하시는 분이 자기는 그 만약에 뭐 증식도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하겠다 하면 뭐 그냥 중성화 수술을 안 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예, 일단 중성화하는 걸로 일단 원칙으로 최대한 권고하고요. 뭐 번식은 제대로 자체 번식을 좀 안 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그게 좀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입양 그 반려동물들의 그 사후 추적도 가끔 하나요? 데려가는데 뭐 몇 달 이렇게 키우다가 뭐든 그 잘 커가는지 또 분실 유실된다 잃어버린다 그러나요? 그런 경우나 그런 뭐 데이터들은 혹시 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양을 하면 이게 종종 잘 크고 있는지 관리가 잘 돼야 되는지 그게 맞는데 또 현실상 그게 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 인력도 그렇고 또 케어하기도 좀 그래서. 예, 그게 그런 게 되게 저희는 사실 그런 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식이 돼야 돼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내가 처음 마음은 항상 애절하죠. 끝까지 갈 것처럼 데리고 가요. 근데 현실에 부딪히면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들을 때도 가장 현실이 뭐냐면 개나 고양이를 혼자 놔두고 이제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일이 있어 출장을 간다거나 이제 일 있을 때게 이제 분리불안 생기고 그러면은 걔들이 이제 거기다가 이상한 행위들을 해놓고 이랬을 때 한 번 두 번은 그냥 계속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나 분양을 해줄 때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맞춰서 맞춤이 안 되는 분은 분양을 안 해줘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살고 외로워서 강아지 하나 키우고 고양이 키우면 절대 그 끝까지 못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족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고 주변에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우리 반려가족과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체계적인 어떤 롤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국장님 1시간이 넘으면 이렇게 과에서 할 얘기도 계속합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뭐 1시간 넘게 그러면 소장 먼저 하시고 네, 네. 거였고요. 네, 그런데 그 28페이지 쪽에 보면은 설문 대상에 읍면 동별 이렇게 인구 비례해서 설문 대상 그러니까 샘플을 하신 거죠. 네. 근데 그 샘플 하실 때의 부분을 응답자의 특성, 거주지, 거주 기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이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주민들의 성향 같은 거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던가요? 제가 주민들의 그러니까 주민들의 성향 그러니까
동네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걔 저거 보기 싫어. 애들 지나가면 무서워. 잡으려 그래도 안 잡혀. 근데 누군가는 밥을 주고 있어. 그러니까 걔 어디 안 가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에 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성향이 어떠했었느냐에 대한 조사가 있으셨는가 보니까 그거 따로 뭐 요건- 보고사항에는 없었어요. 이거를 아마 조금 따로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제 네. 유실이나 유기동물로 피해를 보신 적 있냐고 했을 때 네. 아까 이렇게 한 50% 정도가 응답자의 이제 한 50%가 목줄이나 입막의 미착용으로 인한 불안감, 뭐 배설물의 불쾌감.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유실 유기동물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 50%라면은 뭐 반반인데 그거에 대한 그 대안 요런 거에 대해를 조사를 하신 건 제가 뭐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늘어나는 숫자에 대한 예측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유기할 수 있도록 숫자를 늘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번식장업자고 펫샵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있게 해서 팔면 그걸 산 사람이 걔하고의 유대 관계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주인하고 이제 반려견하고 이제 가족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되다 보면 너 싫어 그러고서 내다 버리는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가 늘어가는 그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거기다 또 말씀하신 게 그 돈 모자라 경제성, 그거는 뭐 입양 준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뭐 경제력이나 뭐 또는 반려견들의 노하우 이런 것, 반려견들하고 같이 지내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데 대한 조사 또 이런 조사 중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시설 부족하다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제일 필요한 거가 질병이나 문제 행동이 있었다. 요럴 때에 이 동물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그 부분을 하자고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보호센터에 진료가 제일 먼저가 있고요. 68페이지요. 그다음에 사양관리, 그다음에 입양상담, 구조포획인데 구조포획에 저거 사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훈련사도 한 사람 갖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이건 일단 최소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최소 기준이요? 예, 일단 해놓고 뭐 그 이유에 따라서는 당연히 이제 공무원 분들이나 그리고 누가 요청을 수의사도 그 수의사 한 사람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수의 보조라고 해놓으셨는데 저 사람이 수의사인지 아닌지 또 수의 보조 또 하나의 실습은 뭐 학생일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수의사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두루뭉실하게, 부실이라기보다는 두루뭉실하게 표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장성웅 수의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직영을 하게 되면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수의사 분들의 역할은 방금 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더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그 뭐 전체적으로 좀 저도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 이 뭐 유실 동물들이 많아야지 이제 또
뭐 일거리가 계속 생기고 뭐 돈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건 좋은 방향이 예전에 우리 그 베스나 블루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잡으면은 돈을 주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사실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사실은 잡아가지고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일부러 놓아준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야지만 계속 이게 일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히려 직영이 오히려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또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진짜 맞는 이야기 우리가 유의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젊은 친구들이 취업해가지고 뭐 외제차 샀다가 관리비 들어가 다 대놓고 중고차청에 많이 나오듯이 이게 개개인의 선택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생겼지만 내가 키우다가 포기했을 때 그거를 받아주는 것들이 지금 생기긴 생겼는데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향후에 내가 단순 변심으로도 우리가 물건을 뭐 백화점 가서 단순 변심이라도 물건을 반환하듯이 좀 그거를 좀 확대해서 내가 입양을 하려고 했다가 어떤 개인 사정이 지극히 개인 사정으로 내가 안 할 때 그거를 받아주지 않으면 결국은 유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이거를 공무원 수를 계속 늘려서 그걸 계속 관리하기 사실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 최소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제 우리가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부분들은 아마 저도 이 부분들을 다 인원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일단 시작을 좀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근데 지금 현재 그 상황, 요 상황 가지고 저렇게 계획한 거 가지고 현재 상황을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요. 추가 질의하실 분들은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를 이제 자체적으로 직영으로다가 이제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거는 아마 이제 저희 이제 화성시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민들도 절실히 바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8탄의 이제 동물 이런 이제 사건도 사실은 크게 일어났고 매송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뭐 사건들이 이제 군데군데에서 여러 가지 시골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번식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용을 위해서 도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보면은 일부러 식용을 위해서 키워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희 이제 반려인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유실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버려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이제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되는 부분과 또는 개인 활동가들이 이 부분을 지자체에다 민간이 위탁하는 보호소에 보내게 되면 안락사가 되는 경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활동가들이 이 부분을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러면 뒤에서 남모르게 사실은 고생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는 밭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어둠의 공간에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밥도 못 먹고 그러다 결국에 굶어 죽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 문제,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관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유기보호소가 잘 설립이 되어서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설립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뭐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구조와 이제 조건들, 그다음에 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져서 그동안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벤치마케팅을 해서 저희는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도 타당성 조사도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잘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요번에 저희가 반려문화 축제를 하면서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기본 소양이 되어져 있는 분이 사실은 강아지를 키워야 되는데 이쁘다고 다 입양을 해 가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 많이 버거워하시더라고. 안고서 기다리시는데 교육 상담을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또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되나 이런 것도 문제점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서 봤을 때는
저희가 어차피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이분들을 또 교육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 직영보호소가 생겨서 그 안에 유기견 입양센터 또는 교육센터 또는 복지 차원에서는 유기견이나 유실견이 생겼을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이제 생명존중이라는 프로그램 또는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개치유 제3의 대체의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서도 많이 애쓰신 부분이 보이시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있으세요. 좀 더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좀 네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이 최종 보고회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고생하셨습니다. 힘쓰신 걸로 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보지, 저는 서부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게 후보지에 대한 현황이 또 좀 염려가 되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지역은 안 된다 그런 게 많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 뭐 강진우 과장님도 애쓰실 것 같고, 좀 한번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분명히 장사시설도 앞으로는 좀 문제가 되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은 회장님 반려가족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단계니까 너무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새로 이렇게 오신 분 이야기는 나중에 듣는 걸로 하시고요. 혹시 용역하시면서 지금 여기 그 저희 경환위 위원님들이나 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인터뷰 하셨어요? 네, 저기 이제 우리 이제 복지위원회 분들 저기 몇 분 하셨어요? 이석 선생님하고는 한 분만 하셨어요? 두 분. 저도 했습니다. 예, 한참 됐어요, 근데. 그래. 그러니까 중간 보고 하기 전에 뵀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두로. 말씀하시고 싶은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용역 보고서 하실 때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 의견은 그래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 보고 작성 끝나기 전까지라도 혹시 성의를 보여주실 수 있으시다면은 인터뷰 안 하신 분들 인터뷰를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반려동물을 뭐 실질적으로 큰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유기동물이나 이런 동물보호센터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만약 길바닥에 있는 고양이, 개 이런 거 죽으면 누가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보호센터에도 없고 그냥 막 유기견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럼 그것도 나중에는 어디서 죽는 거예요? 일단은 포획하는 거 아니라 자연산 것들도 아마 시에서 그걸 아마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는 공무원들 아무도 없는데? 그건 노드킬인 거고, 그거 말고 그냥 지금 여기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고양이 엄청 길고양이 많다 그러고 뭐 들게 많다 그러는데 그것도 죽으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산에서 이제 저희들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자연사했는 것들은 뭐 그대로 이제 산에서 뭐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시체처럼 되는 것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만약에 등산을 하다가 사체가 있다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에서 지자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청소과에서 누가 산에 가서 그 시체를 주워다가 처리하고 그런 사람 여기 많이 아시는데 그런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없으세요. 제가 볼 땐 그런 사람 없어요. 신청에 전화해서 가져가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 개를 피하려고 차들이 사고 날까. 그건 노드킬인데, 제가 볼 땐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못 잡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동물 보호센터 이런 데 가는 거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제가 볼 때 많이 길바닥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뭐 많게는 뭐 5명 중에 1명이 키운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5명 중에 4명이
과연 이렇게 반려동물 뭐 아니면 직영동물 보호센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일까? 이런 고민은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각계각소 분야별로 다 관심 갖고 지원해야죠. 근데 이제 이런 반려동물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과연 10분의 8이 동의하고 공감할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공감이 안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반발이 있는 거고 이 동물보호센터 짓지 말자고 하지. 저는 그런 쪽에 조금 용역을 하시면서 타당성을 넣어서 그 80%로 설득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설치를 하면은 20%도 좋지만 나머지 80%도 좋다. 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대고 뭐 설득력이 있는 거지. 계속 반려인만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나머지 80%가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방법이나 논리를 좀 찾아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 좀 저는 공직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분들이 다 수긍하는 데 돈을 쓰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명분을 용역해서 좀 찾아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거는 마무리할 때까지 좀 보완을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용역하시면서 자료 많이 수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나중에 그 인터뷰 못 하신 분들한테는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때 그 시간 이용해서 많이 내용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역 보고에 제시된 고견은 용역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성시 반려동물 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택지 내 운암골에 예약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가능하신 분은 그쪽 식사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